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1타 토플 리딩 KT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시험 직전에 토플 리딩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제가 토플 리딩 패스지를 풀어봤을 때 전체 한 지문에서 보통 두세 문제 정도가 틀리는데 몇 점이 나올까요? 라는 질문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선생님, 저는 늘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20분 내에 전체 문제를 푸는 게 너무 힘든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풀어보면 시간이 조금 줄어들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질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의 포인트 두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의 원리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원리를 통해서 ETS가 리딩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수험자의 스킬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들을 만들어냈는지, 각 유형들의 점수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글들은 일단 어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어 뜻을 조합을 할 때 정해진 규칙, 문법에 따라서 문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문장들이 조합해서 문단과 글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 내에 단어들 간의 관계인 베이직 러직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문장 사이사이에 또 문장들 사이의 관계인 어드밴스드 러직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토플 리딩에서 원하는 스킬은 어떤 게 있을 거냐면 단어 뜻 당연히 원할 거고요. 문장 해석력 당연히 원할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단어와 문장 해석력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들, vocabulary, reference, simplification, fact 문제 유형들이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요. basic logic, advanced logic 이렇게 단어들 간의 관계성이나 문장들 간의 관계성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rhetorical purpose나 inference 문제, 또 insertion 문제까지 연결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제가 8개의 유형을 나누어 본 이유는 각각의 포인트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 아이들은 정말 말 그대로 영어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 유형들입니다. 두 번째, 이 유형들은 이 아이가 얼마나 영어의 논리를 알고 있고 속뜻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난이도 면에서는 위쪽에 있는 팩트 문제나 보캐뷸러리 문제가 훨씬 더 난이도가 낮겠죠. 해석만 되면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점수 배분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문제들이 보통 점수가 높고 쉬운 문제들이 보통 점수가 낮다고 알고 계실 텐데 토플 리딩에서 원하는 스킬은 로직보다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본 수험자들이 미국에 가서 대학교를 다닐 텐데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논리는 모르고 와도 교수님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지만 해석 능력이나 단어 어휘 능력이 부족하면 대학교에 와서 영어로 된 수업을 듣기 힘들기 때문에 vocabulary, simplification, reference, fact 이 네 가지 문제 유형들에 훨씬 더 많은 점수 배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플 리딩에 나오는 문제 유형 8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위쪽에 4가지 유형이 아까 설명드렸던 난이도는 낮지만 가장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점수 배분은 높게 들어가는 4가지 유형들입니다. 이 4가지 유형 중에서도 제가 특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유형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 vocabulary 유형과 두 번째 fact 유형이에요. vocabulary 유형과 fact 유형은 출제 빈도가 너무 높아요. 총 14문제 중에서 vocabulary가 3개에서 6개까지 출제가 되고요. fact가 3개에서 4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2개만 전부 다 맞았을 때 보통 몇 점이 나올까요? 30점 만점 중에. 생각해 보셨나요? 보통 제가 점수 배분이 높다고 하면 선생님 20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한 23점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시험장에 가서
한 4번, 5번 정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30점 만점 중에 25점이 나왔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보캐블러리와 팩트 유형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유형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틀린 문제의 개수가 아니라 어떤 유형을 틀렸느냐다. 그래서 똑같이 세 문제를 틀렸을 때라도 내가 아래쪽에 있는 문제 유형들에서 세 문제를 틀렸을 때는 27점에서 28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지만 위에 있는 문제 유형들,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외우지 않으셨을 때 너무너무 풀기 힘들죠. 팩트,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연습 안 되신 분들 또 자꾸 실수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한 20점, 21점 정도 되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도 같이 드려볼게요. 아까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선생님, 저는 시간 관리가 너무 안 되는데요. 20분 너무 짧아서 좀 많이 풀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팩트 유형에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피해야 할 공부 방법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아까 팩트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 유형의 특징 한 가지 미리 말씀드렸어요. 난이도가 매우 낮다라는 거죠. 왜냐? 해석만 제대로 되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다면 ETS에서 팩트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이 난이도가 쉬운 문제 유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렵게 만들까가 되겠죠. 그래서 팩트 문제를 만들 때 가장 고려하는 첫 번째는 실수하는 학생들을 가려내자. 그리고 제대로 읽지 않고 급하게 푸는 학생들을 가려내자라는 점인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 눈을 꼭 감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90% 이상이 시각적인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눈으로 읽을 때는 다 이해가 된 것 같고, 하지만 본문에 가서 글을 읽으면 또 문제가 기억이 안 나고 하는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머릿속의 정보를 정리해 봄으로써 진짜 내가 문제를 이해했는지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 가셨을 때도 오랫동안 더 문제를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야. 두 번째 포인트는 문장을 찾았으면 그 한 문장만 제대로 읽자입니다. 어차피 팩트의 출제 범위는 한 문장이에요. 두 문장, 세 문장을 섞어서 선택지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한 문장을 읽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답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앞뒷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가져와서 조합한다거나 혹은 앞뒷 문장에 있는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오답을 만든다거나 하는 게 가장 흔한 오답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문제에서 묻는 정확한 한 문장을 찾았다면 그 외에 윗문장이나 아랫문장에는 절대 눈길도 주지 않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내가 문제도 제대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본문에서 제대로 된 문장을 찾았고 그리고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선택지를 찾았다면 나머지 의심되는 오답들은 절대 확인하시지 말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더 맞는 답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 하실 수 있는데요. 팩트 문제는 더 맞고 덜 맞고가 없는 문제예요. 추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온 사실 한 가지만 정답으로 등장할 거고요. 나머지 세 가지 선택지는 모두 다 오답이 될 겁니다. 절대 사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major, minor 둘 중에 뭐가 더 맞느냐라는 것들 고민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문제를 푸시고 오답 확인은 생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준비 한 가지 해봤는데요. 팩트 문제 방금 설명드린 첫 번째 뭐 있었죠? 눈 감고 리마인딩, 문제 읽은 뒤에 꼭 눈 감고 확인해보자. 두 번째, 정확하게 한 문장만 찾아서 해석하고 앞뒷 문장에 눈길도 주지 말자. 세 번째, 정답을 골랐으면 오답 확인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의 확신은 가지고 팩트를 풀자라는 것 적용시켜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실게요. According to paragraph 2, which of the following is mentioned as the factor that accelerated the pace of evolution? 오늘의 팩트 문제도 역시나 인과관계를 물어보네요. 알고 계시죠? 팩트 문제에서 95% 이상은 전부 다 원인을 묻거나 결과를 물을 거라는 거. 자, 이 문장에서 우리 내용 정리되셨나요? 눈 감아도 될까요? 눈 감아보셨나요? 자,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일단 결과를 주어줬고요. 그거에 대한 원인을 물어봤던 것 같은데 결과가 진화의 속도가 빨라졌음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봅시다. 아, 진화의 속도가 빨라졌어.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원인은 뭘까? 머릿속에 정리되셨으면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셔야죠. 문제가 물어봤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진화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결과,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라라는 문제 내용이었죠. 자, 문제 내용 찾아보시도록 할게요. 찾으셨나요? 첫 번째 문장에 저희가 원했던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이 문장에서의 포인트는 저희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었겠죠? 속도가 빨라집니다 라는 부분. 그럼 우리 이 문장에서 원인을 찾아볼 텐데요. 빠르게 이 문장의 핵심 정보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while절이 있네요. 대조관계 만들어질 거고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이 진화라는 게 원래는 보통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일어납니다. 속도가 당연히 느렸겠죠. 근데 대조관계니까 지금부터는 아마 빨라졌어요 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Sometimes the environmental pressure is so extreme that so that 구문 다 알고 계시죠? so 뒤에 원인이 되는 내용 나올 거고요. that 뒤에 결과가 되는 완벽한 문장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여기에 등장을 할 거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원인, 결국 답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적인 압력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적인 압력이 너무 심했어요 라는 내용을 문제 선택지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A부터 보시면 Introduction of a new predator.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환경적인 압력이 세졌다라고 했는데 환경적인 압력이 세졌다라는 뜻은 결국 환경의 변화가 커졌다라는 거죠. A는 정답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B, a sudden change in the environment. 얘가 우리가 찾고 있었던 선택지가 되겠네요. C, D까지 확인할게요. C, genetic diseases and mutations. 이것도 읽지 않은 내용이고요. D, competition for resources.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답 확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A, C, D가 맞는지 굳이 확인해야 할까요? 할 필요 없겠죠. 팩트는 major, minor 상관없이 본문에 정확하게 언급이 돼 있는 정보만 정답이 되고 나머지는 다 오답을 만드는데 본문의 단어를 쏙쏙 뽑아와서 쓴 거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B가 정답이 맞고요. 자, 저희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점수 배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몇 개를 틀렸는지보다는 어떤 유형을 틀렸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중에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유형은 vocabulary 유형과 fact 유형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팩트 유형을 풀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출제자들이 노리고 있는 이 아이가 얼마나 차분하게 문제를 잘 푸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절대로 팩트 문제를 다 맞을 수가 없다. 함정에 쏙쏙 빠지게 된다라는 점까지 강조드렸습니다. 오늘 리스닝과 스피킹 라이팅은 분명 뭔가 문제를 푸실 텐데 왜 리딩은 문제가 아닌 유형 설명을 해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스피킹과 라이팅은 얼마나 내가 준비했느냐, 연습해본 문제가 나왔느냐에 많이 좌우가 되는 과목들이고요. 리스닝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하고 스토리라인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문제를 풀어보시고 배경 지식을 공부하시고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리딩 같은 경우는
절대 전체 글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나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문제풀이 스킬을 정확하게 습득하셔서 그리고 그 습득하신 스킬을 정확하게 적용하셔서 문제에 집중해서 잘 리딩 점수 받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일타 토플 팀 리딩 KT였습니다.